두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할 방합 구조를 연월에 갖추었을 때, 이번 시간에는 방합사주를 알아볼게요. 이 대운의 흐름에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더라. 자, 연월에 방합 구조를 갖추었을 때 대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좋을 때는 더 크게 좋고 힘들 때는 더 크게 나쁘더라. 자, 방합 구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 놓으면 알기 쉬워요. 여기. 자, 방합이라는 것은 몰려 있는 거죠. 삼합과 반대죠. 삼합은 퍼져 있는 거고 방합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이 중심축을 갖고 있어야지 방합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방합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운대운의 그 영향권의 편차가, 좋고 나쁨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묘를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뭐예요? 묘진 이렇게 되면 되겠죠. 토끼띠 진월생이거나 용띠 묘월생이면 되겠죠. 또는 뭐예요? 인묘, 어렵지 않죠? 호랑이띠 묘월이거나 토끼띠 인월생이면 이 봄의 방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과 진이 만나면 호랑이띠 진월생이고 또 용띠 인월생이라면 중심축이 없는 방합이지만 방합으로 인정은 해줘야 돼요. 묘라고 하는 중심축이 없으니까 강력한 방합은 아니지만 방합으로 무조건 인정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오는 어떤 거예요? 오를 기준으로 방합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유금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닭띠생 원숭이 달이거나 원숭이띠생 유금월이거나 그 다음에 닭띠생 수월이거나 개띠생 유금월이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해자 또는 자해, 그 다음에 자축, 축자. 자, 물론 자축과 오미는 육합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합 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묘가 있다면 묘를 중심으로, 그쵸?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오를 중심으로 몰려 있거나 유를 중심으로 몰려 있거나 자를 중심으로 몰려 있거나. 방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투게더 정신이 강력한 거예요. 그 조직의 한정된 투게더예요.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팀, 소속 집단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결속력으로 타 집단과 경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합 구조는 그 조직사회에서 또 밀고 당겨주는 정보 흡수력을 통해서, 결속력을 통해서 일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합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열법칙이 생기죠. 우열법칙. 다른 경쟁 업체의 등장을 통해서 나의 소속 집단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패턴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방합 구조가 안전한 구조인데 타 경쟁 업종에서 등장할 경우에 그만큼 대처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방합의 그 똘똘 뭉치는 힘이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성공도 하지만 뭐예요? 같이 폭망할 수도 있죠. 그 소속 집단의 성패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동시에 폭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방합 구조의 한계점이죠. 자,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합 구조를 가진 분들을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할 수 있더라. 예를 들자면 돼지띠생 자월 축일이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방합 구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도 완벽한 방합을 갖춘 분들이 가끔 보여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소속 분야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 자신의 그 소속 분야의 힘을, 자기 분야가 확실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의 자기 색깔이 확실한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대운을 한번 잡으면
소속 분야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의 색깔을 분명히 인식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또 자기 색깔에서 성취를 하는 만큼 그 색깔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있긴 있는데, 자, 대운의 흐름 속에서 평가한다면 삼합보다는 안정성이 있어요. 방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삼합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조직사회에서의 그 밀고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속 집단이 크게 어떤 변동이나 망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대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 대운에 들어갈 때 여기 해자축이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50대, 60대에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반대 대운이 만나게 되잖아요. 사오미 방합 구조를 가진 사람도 또 50대가 되면은 반대 대운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반대 조건에 놓여졌을 때 반대 대운에 들어갈 때 나타나더라. 그래서 방합 구조의 사주는 사오미 방합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은 해자축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오미로 들어갈 때, 이때 대처 능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대운에서도 그렇고 세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방합 구조는, 자, 예를 들어서 해자축의 그 방합 구조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사오미의 세운에서 큰 변수를 주시면 안 돼요. 방합 구조는 이 결속력이 깨질 때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합 구조가 강력할 경우에 반대 세운에서도, 그러니까 사오미, 예를 들면 2025년, 2026년, 2027년에 이 해자축의 강력한 방합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변수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변수를 긍정적이고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서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방합 구조의 사주가 좋은 점이 많죠. 세운에서도 대운에서도 반대 시간에 들어갈 때, 반대쪽 시간에 들어갈 때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상담도 그러한 방향 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겠죠.